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히 잘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수업하려니 마음도 쓸쓸하고 울적하고 그런데 저도 힘내서 오늘 수업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 좀 지치시더라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64쪽 투부정사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 264쪽입니다. 자, 우리 좀 공부한 지 됐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이 복습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공부하고 있었냐면 준동사 하고 있었습니다. 준동사라는 거는 원래는 동사였지만 동사의 성질을 가진 상태에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들로 변화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to 뒤에다가 동사 원형의 모양을 달아주는 건데 동사 원형의 모양에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이제 알고 있습니다. 수동이라면 be, pp를 사용하는 거고요. 문장의 동사보다 더 옛날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to, have, pp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얘를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완료 상태에서 수동을 표현하고 싶으면 to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모양이 활용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교재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는 어쨌든 동사가 이렇게 활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동사는 뭐가 뭐하다 라고 하는 게 동사였죠. 뭐뭐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라고 해당하는 그 주어를 어떻게 표시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의미상의 주어 1번. 문장의 주어일 수 있다. 네. 투부정사가 있을 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뭐일 수 있다? 문장의 주어일 수 있다. 그러면 문장 주어를 가지고 투부정사랑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자, 문장 주어인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서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 투부정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이미 배운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주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바로 문장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장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너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go home 이었잖아요. go home에서 누가 간다? 너가 간다 이지 내가 간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라면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죠? 오형식 동사 투부정사가 있으면 누가 투부정사 한다? 바로 문장의 목적어가 한다 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목적어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구조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구조는 이런데 얘가 오형식이 아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형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그때는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투부정사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오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니겠죠. 그럴 때 투부정사는 보통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되고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경우 이럴 때는 부사처럼 쓰였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 이렇게 부릅니다. 부사적 용법. 자, 부사적 용법일 때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앞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면 됩니다. 앞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 네, 보통 문장의 주어일 가능성이 높지만 문장의 주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이렇게 뒤에도 있을 수 있지만 문장에 앞으로 확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구조가 투부정사가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문장을 시작하는 투부정사 문두라고 표현을 하죠. 문두의 투부정사는 뭘 신경 쓰냐면 여기 있는 이 동사랑 문장의 주어랑 주어 동사의 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라면 능동, 얘가 되는 거라면 수동, 이렇게 해서 얘랑 얘가 주어 동사 의미도 맞아야 되고 능동 수동의 관계도 맞아야 된다라는 조금 난이도 높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유효기로 올라와서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투부정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뭐 할 대부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to be pp면 뭐뭐 될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에서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가 주로 뜻이고 뭐뭐 하려면 또는 뭐뭐 하는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뜻은 조금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인 거고요. 두 번째인 경우는 앞에 어떤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명사가 있고 뒤에 to 부정사를 달아서 이 to 부정사와 명사의 관계가 수식의 관계가 됩니다. 수식의 관계. 그래서 to 부정사 할 명사, to 부정사 될 명사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할 수 있고요. 이때 신경 쓸 사항은 이 명사랑 to 부정사가 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명사는 to 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단어이기만 하면 된다 인데 그 앞에 단어란 앞에 있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가 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생각할 게 있어요. 명사랑 to 부정사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뭐뭐 할도 있고 뭐뭐 될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뭐 할이라는 표현은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 뭐뭐 될은 그러면 수동 이렇게.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와 to 부정사의 관계가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게 있는데 그럼 너무 깊어지니까 잠깐 멈추고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다까지만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조금 있다가 다시 더 깊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64쪽. 문장의 주어에서 예문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to stay a little longer. I want. 나 원해. 뭘 원하죠? To stay a little longer. 조금 더 머무르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ant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 그래서 want to 됐고요. 그러면 이 to 부정사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게 stay, 머무르다 라는 동사죠. 누가 머무른대요? 문장의 주어인 I가 머무른다라고 표현해서 문장의 주어가 바로 to 부정사의 주어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We have little time to waste. We have little time. 우리 시간이 없어. 무슨 시간? To waste. 네, 자, 여기 1번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2번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waste는 낭비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인데요. 낭비하기 위하여일까요? 아니면 사용할 시간이 없어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가 되겠죠? 사용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해서 time to waste 라고 했을 때 time to waste 이렇게 낭비할 시간 이렇게 해서 명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 수식관계가 있을 때 얘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몰라도 괜찮은데요. 자, 명사 수식은 누가 하죠? 명사 수식. 부사는 절대 안 되잖아요.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to 부정사를 뭐라고 해석을 한다? 뭐뭐 할, 뭐뭐 될. 그리고 문법상의 이름은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문장으로 와서요. waste, 낭비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낭비하나요? 우리가 라고 해서 문장 주어. 그게 바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찾죠? 해석을 해서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목적어. 여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동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인 거를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옆에다가 여러분 오형식 동사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 목적어에 있는 예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I want you to stay a little longer. want를 아까 1번 문장의 주어 거기에서는 3형식으로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5형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고 바꿨죠. 머무르다 해서 누가 머물러요? 너가 머무르다 라고 해서 문장의 목적어가 뒤에 붙어있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Kim advised me not to see her. advise, 충고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킴이 충고했어. 뭐라고 충고했죠? 나한테 그녀를 만나지 마 라고요. 그래서 me not to see her, me not to see her 했을 때 나더러 보지 말래 라고 해서 역시나 5형식 동사 advise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I don't want the money to be used to buy guns. 자, 여기는 to 부정사가 두 번 등장했습니다. I don't want, 나 원하지 않아. 뭘 원하지 않죠? The money, 그 돈을 원하지 않아가 아니라 돈이 to be used, 사용되기를 원치 않아입니다. 자, to 부정사 to be used, 수동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뭐가 사용 안 된다? 돈이. 그래서 역시나 5형식인 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돈과 사용하다, use의 관계,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돈은 사용되는 거니까 수동인 be, pp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to buy gun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buy guns. 자, 이때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주요 성분인가요? 아닌가요? 주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총을 사기 위하여 했을 때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뭘까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장 주어인 I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뒤에 붙어 있을 때 그런 모양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일반인 주어 보겠습니다. 일반인 주어 방금 보았던 to buy guns랑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는 밝히지 않아도 괜찮다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일반인 주어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It's good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왔습니다. It's good to get up early. 자, 그런데 누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냥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들 또는 너네들 이렇게 굳이 주어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어도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문장이죠. 네 번째.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별표 하겠습니다. 별표. 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별표라는 이유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할 건지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to 부정사가 있는데요. to 부정사가 있는데 보니까 5형식 앞에 쓰이지도 않았고 문장 주어와 맞춰봤을 때 그것도 주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하는 방식이 to 부정사 앞에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는 for, 뒤에 목적격. 또 하나는 of, 뒤에 목적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5형식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시고 바로 뒤에다가 목적격 보어의 to 부정사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3형식으로만 쓰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3형식 동사. 3형식 동사를 쓰고 3형식의 목적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 가능한 아이들 있죠. 네, 그래서 3형식 동사를 쓰고 3형식의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써줍니다. 그런데 내용상 주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이게 아니라 다른 대상이 투부정사 하도록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되었다면 문장 주어랑 이 투부정사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3형식 동사 뒤에다가 전치사 for 뒤에다가 목적격 이렇게 달아주면 for 뒤에는 목적격으로 표현된 거를 마치 주어처럼 투부정사가 있는 거를 마치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은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뭐를 표현한다? for 플러스 목적격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문장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t took 걸렸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할 때 자, 시간이 걸렸어요 해서 이 take라는 동사 과거 시제를 took으로 바꿨는데 얘는 3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4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형식으로 해볼 거예요. 걸렸어 라고 하면 걸린 시간을 뒤에다가 표현하겠죠. 그래서 2시간이 걸렸어. 2 hours 해주시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기 위하여 라고 할 거면 뒤에다가 to go home 이렇게 붙이면 괜찮죠. 집에 가기 위하여 2시간이 걸렸다 요거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누가 2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라고 해서 집에 가는데 누가 갔다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 앞에다가 전치사 for 쓰시고 내가 2시간 걸렸어. 그러면 for me. 그 남자가 걸렸어. for him. 제인이 걸렸어. for Jan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4형식이라면 여기에 있는 목적어들을 간접 목적어 2 hours를 직접 목적어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전치사 뭐를 쓴다? for를 쓴다. 여기에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은 for지만 o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여러분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of를 사용하는 경우는 나중에 형용사 파트에서 한 번 더 암기해야 될 단어들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에 사람 성격을 표현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람 성격 형용사. 근데 이 성격이라고 할 때 뭐 착하다, 고집세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친절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뭐 kind, 뭐 nice 이런 거 쓰는 것도 괜찮지만 어리석은이라고 했을 때 아 그게 성격이야? 네, 영어에서는 성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뭐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바보 같아. stupid 기출입니다. stupid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바보 같죠? 그 바보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에 뒤에 of 쓰시고 목적격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 하다니 그 사람 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성격 형용사가 있으면 전치사 for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한다? of를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람 성격 형용사는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뭐 사려 깊은, considerate 이런 거는 괜찮은데 stupid인 경우에 아 그게 성격이었어? 헷갈릴 수 있었어요. 성격이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성질이라고 생각하시고 of는 전치사 of는 대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출처라고 생각하시고 그 성격의 출처가 바로 이 사람이야.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64페이지에서 4번과 5번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4번의 첫 번째 예문 It's good for you to get up early 라고 해서 세 번째 일반인 주어에서 for you를 집어넣어서 너가 또는 여러분들이 라고 할 때 전치사 뭐를 사용했다? for를 사용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t was a mistake for her to follow his advice. It was a mistake. 실수였어 이고요. 가주어 되겠습니다. 진짜 주어가 뒤에 있는 to follow his advice.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다니 참 그거는 참 실수였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 follow, 누가 그 의견을 따랐죠? 그녀가 따랐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for her, 전치사 for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Here is a new book for you to read. Here is a new book. 여기 새로운 책이 있어 라고 했는데 무슨 책이에요? For you to read. 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너를 위한 책이 있어. 너에게 줄 책이 있어? 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문장이 여기서 for you까지 끝났으면 너에게 줄 책이 있어. 너를 위한 책이 있어. 이거 네 거야 라고 선물할 때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for you to read가 붙어 있으니까 그 뒤를 주어랑 동사처럼 연결 해석하셔야 돼요. 너가 읽을 새로운 책이 있다. 이렇게요. For you to read. 너가 읽을 책이 여기 있어.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a new book 하고 to read 관계 보면 지워졌군요. a new book to read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book이 수식받는 명사, 뒤에 있는 to read가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이따가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와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약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A book to read에서 의미상 주어를 for you인데 자, 전치사 뒤에 어떤 명사가 달려있는 전명구는 문장 안에서 없다고 해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 문장도 이거 없다고 틀린 문장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밑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읽을 새 책 이렇게 하는 거죠. 읽을 새 책. 자, 그러면 요 관계를 보는 겁니다. A, B, C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C에 들어가 있죠. 투부정사에 read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A예요, B예요? B였죠. 의미상 주어가 B. 그러면 얘를 재구성한다면 you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너 동사 자리에 read가 들어갈 겁니다. 너 읽어. 뭘 읽어요? 책을 읽겠죠? 그래서 you read 뒤에 a new book.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A에 들어간 명사가 즉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얘는 주어 역할이었고 얘는 book은 read의 목적어 역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분류가 될 거예요. 자,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살짝 정리.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런데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내용적으로 봤을 때 목적어. 괜찮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목적어라면 그때 특이사항. to read 뒤에 지금 it이라고 붙어 있나요? it 또는 the book 그 책 이렇게 붙어 있나요? 없습니다. read는 타동사로서 뭐뭐를 읽다. 물론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읽을 책이니까 책을 읽다 타동사잖아요. 하지만 타동사라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에 목적어 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문장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중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리해 볼게요. 명사가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보니까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요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쓰면 안 돼요. 쓰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He waited for the bus to arrive. 자동사 wait, 그죠? He waited. 그 사람이 기다렸어. 뭘 기다렸어요? For the bus to arrive.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어. 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 사용했고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그 다음 He hopes for me to pass the exam. 에서 자, 요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이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hope 희망이라고 명사도 가능하지만 희망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 있었죠? 몇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5형식이라면 목적어 쓰시고 목적격 보어 미래적인 의미니까 여기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거 완전 괜찮을 텐데 5형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무시하고 투부정사 하기를 희망하다. 그죠? 투부정사 하기를 희망하다는 몇 형식인가요? 바로 3형식인 겁니다. 그런데 3형식인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주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문장 주어 성분이 아닌 거 전치사구를 집어넣어주고 그때 사용하는 전치사구가 바로 for 뒤에 목적격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같이 읽어요. It was kind of you to help me. It was kind of you to help me. 자, kind, 친절한이라고 사람 성격을 표현하는 거죠. 누가 kind 하대요? Of you, 너가 라고 해서 kind라는 친절함의 출처를 바로 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석 방식은 두 가지예요. It was kind of you. 너 참 친절하구나 해주시고 뒤에 to help me. 나를 도와주다니 라고 해서 뒤에 정도, 친절함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구나, 나를 도와주다니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를 합치면 나를 도와줄 정도로 친절하구나 이거지만 우리말에서 나를 도와줄 정도로 친절하구나 이게 그렇게 막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날 도와준 걸 보니까 너가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살짝 의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6번째 독립부정사. 자, 독립부정사는 뭐냐면 독립 이거예요. 독립, 나는 문장 주어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독립을 외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셔서 문장 주어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암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독립부정사 예문 볼까요? To tell the truth, I've never heard of it.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I've never heard of it. 나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 인데요. 여기서 to tell the truth에서 tell, 말하다 누가 말하는 거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to tell the truth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라고 그냥 마치 일반적인 부사를 해석하듯이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Our teacher is, so to speak, a walking dictionary. Our teacher, 우리 선생님은 so to speak, 얘는 그냥 소위,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소위 wal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so to speak에서 누가 말을 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독립부정사라고 하죠. 여러분 없이 수업하니까 수업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숨이 차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을 통해서 의미상 주어 찾는 거 있고요. 그게 밑에 네모 1번, 네모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265페이지 가운데
독립부정사 아래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독립부정사 아래 진한 글씨로 부사적 용법으로 라고 된 거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사적 용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투부정사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여야 바른 문장입니다. 아니 이게 문법 용어로 들으니까 너무 어색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시작할 때 투부정사로 시작했어요. 그럼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뒤에 이어지는 주절의 주어랑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 수동도 마찬가지고 뜻도 일치해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시험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함께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To pass the exam, we need to study English 였고요. 동그라미 2번은 To pass the exam, studying English is needed. 의미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문장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라고 해주시고 문장 주어가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We need to study English.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문장은 주어 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는 To pass the exam, studying English is needed.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Studying English, 문장 주어가 Studying English였어요. 자, 그럼 어떡하느냐? 투부정사가 문장의 중간이나 뒤에 있을 때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앞에 있을 때는 문장 주어랑 맞춰라 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주어 we하고 투부정사 to pass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통과하다 시험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완전 괜찮죠? 동그라미 1번은 괜찮은데 동그라미 2번은 의미상은 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지만 문장 주어가 studying Engl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영어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다. 이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studying English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pass 이런 관계가 된다면 영어 공부하는 게 통과한다? 말이 안 되죠.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잘못된 문장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의 능동과 수동 판단. 자, 칠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능동과 수동 판단에 있어서 이게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어렵지 싶은데 막상 문제를 드리고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두시기 바래요. 아까 했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명사가 있고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 이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 명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해석할 때는 뭐뭐 할 이렇게 있죠. 뭐뭐 할. 그래서 뭐뭐 할 명사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명사가 의미상 주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까 a new book to read 에서 본 것처럼 앞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목적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맞죠? 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또 앞에 명사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능동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수동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앞의 개념이 조금 더 심화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다 해서 요거는 앞에 거랑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뭐일 수도 있고 의미상 주어일 수도 있고 의미상 목적어일 수도 있고 괜찮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면 사용할 돈, 우리 아까 나온 사용할 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니까 money. 사용할 돈입니다. money 해놓고 투부정사 사용할. 이거 괜찮은가요? 잘못됐나요? 괜찮습니다. money to use 라고 했을 때
use와 money의 관계. 앞에서 수식받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인가요? 목적어 역할인가요? 네,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자, 목적어 역할을 했다. 자,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돈, money. 얘가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게 썼지만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죠. 앞에 있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형태가 돼야 to 부정사가 맞을까요? to 부정사의 수동 형태가 돼야 돈은 사용되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oney 뒤에 to be used 라고 하면 이것도 맞습니다. 사용될 돈 이거죠. 돈은 사용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명사가 있고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to 부정사가 능동 또는 수동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왔으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여기로 가볼게요. 명사가 있고 명사 수식할 때 to 부정사 능동도 괜찮고 수동도 괜찮고 왜냐하면 의미상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money to use도 괜찮고 money to be used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판단해보세요까지 물어봅니다. 아니 방금 둘 다 맞다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 to 부정사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문장의 주어 여부입니다. 문장의 주어. 문장의 주어.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단어 중에 그냥 하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인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to 부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있고 얘랑 주어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문장도 있고 그 뒤에 명사가 있는데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주어가 아닌 다른 명사를 수식할 때 그때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 주어가 to 부정사의 주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의 힘보다 얘의 힘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즉 다시 여기로 와서 돈이 있어 라고 할 때는 요 두 가지 표현 앞에다가 there is 를 붙이면 괜찮습니다. There is money 해주시고 there is money to use 사용할 돈이 있다 또는 there is money to be used 사용될 돈이 있다. 둘 다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there is인 경우는 왜냐하면 there에서는 there 이게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엄밀하게는 저게 주어가 아니죠. 얘는 도치를 유도하는 유도부사 그래서 동사가 여기 있고요. 이 뒤에 있는 money가 의미상 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there인 경우에는 뒤에 능동 수동 그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I have가 맞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money. 나 돈이 있어. 라고 해주시고 쓸 돈이 맞을까요? 쓰일 돈이 맞을까요? 이거를 물어봅니다. I have money to use. I have money to be used. 에서 자, money랑 to 부정사의 관계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문장 주어. 그러면 to 부정사의 동사가 아까 use였잖아요. 나는 쓰나요? 나는 쓰이나요? 나는 쓰는 거죠. 나는 사용하다 돈을. 그래서 문장 주어가 I였기 때문에 나는 사용하다 능동으로 가야 맞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다라고 하면 내가 사용되다가 됩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사용되기 위하여. 이거는
마치 삥 뜯기는 입장?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I have money to be used. 이거는 문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갖다가 주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문장. 사용할 돈이 있다라고 할 때는 I have money to use 라고 해야만 맞는 문장이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 265페이지를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money to use, 사용할 돈, 또 괜찮고 money to be used, 사용될 돈, 요것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3번, 하지만 문장 주어가 그 돈을 사용할 사람이라면, 즉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주어가 되는 경우라면 그럼 어떡하죠? 그것이 우선시된다. 자, 아래줄에 나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 있다. I have $10. I have $10에서 사용할 돈이에요. 그럼 문장 주어인 I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사용하다 돈을,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뒤에 to spen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be spent라고 수동태 쓰면 안 되고요. I have $10 to spend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end 뒤에는 목적어 없어야 돼요. 목적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앞에 있는 $10가 spend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쓰면 중복이 돼서 뒤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66쪽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He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어. 자, 방해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방해받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말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방해를 받는 거니까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귀찮음을 당하는 거라서 to be pp, 그래서 to be disturbed, 이게 맞습니다. 문장 주어인 he와의 관계, 방해를 받는 거. He did not want to be disturbed,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수동 표현 골라라 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구조되기를 기다렸다. We waited, 우리가 기다렸어요. To rescue, 구조하기를 아니죠. To be rescued, to be rescued, 구조되기를 기다렸다 라고 해서 수동 표현도 문장의 주어와 잘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절 투부정사의 세 가지 역할. 부정사라는 말은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인 거고요. 부정사의 종류는 투부정사가 있고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우리 문장 오형식 할 때 동사 원형이라고 여러분이 열심히 외치셨던 동사 원형의 원래 모양은 원형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네모칸 2번,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아요. 좋은데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해석하는 방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이라면 투부정사 하기, 투부정사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형용사 자리에 쓰인다는 거는 우리 아까 a new book to read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자리도 괜찮지만 형용사가 또 언제 쓰이냐면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 주격 보어에 쓰이기도 하고 목적격 보어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형용사적 용법에 들어간다 라고 그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부사적 용법.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닐 때 일반적으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면 이 해석이 맞지만 그거 이외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책 한번 볼까요? 부사적 용법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서 목적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서 조건. 우리 전에 if 배울 때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 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조건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원인 또는 이유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어떤 판단을 합니다. 보통 뭐 감정의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상황의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감정이나 그러한 판단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Glad to meet you, glad to see you 라고 합니다. 앞에 생략된 거 I am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I am, 나는 입니다. glad, 기쁜. I'm glad, 저 기뻐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쁘더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to see you, to meet you. 그래서 I'm glad to see you, I'm glad to meet you.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앞에서 한 판단의 원인과 이유를 판단할 때 to 부정사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건 알겠어요. 문장 주어 성분이 난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앞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해봤을 때 도저히 뜻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 얘는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앞에 시간이 그냥 흘러서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장했어요. 자다 깼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성장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자고 일어났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 결과 to 부정사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했어요. 성장한 결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라든지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난 결과 뭐가 있을까요? 자고 일어난 결과 수업에 늦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어떤 내용과 뒤에 to 부정사가 원인 그리고 났을 때의 최종적인 결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267쪽 to 부정사의 역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명사적 역할, 주요 성분. 두 번째가 형용사적 역할인데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적 역할. 요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명사적 역할이라는 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죠. 자, 명사적 역할에서 첫 번째는 문장의 주요 성분을 한다. 뭐 1도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 거. 문장의 주요 성분은 주어, 보어, 목적어를 뜻합니다. 주어, 보어, 목적어를 뜻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 목적어는 사실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암기해야 될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No better than to 부정사 하고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요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요 두 개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문장의 주어인 to 부정사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요. 그럼 어떡하죠? 문장의 뒤로 넘어가, 뒤로 가버려 라고 해서 가짜 주어를 사용하죠. 문장의 목적어 자리. 3형식인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5형식인 경우는 목적어가 길어지면 어디까지가 목적어이고 어떤 단어가 목적격 보어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진 목적어 너도 뒤로 가 라고 보내는 가짜 목적어의 사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